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은 피파 랭킹 23위, 그리고 요르단은 피파 랭킹 64위 팀으로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한국의 승리 배당을 1.48 배당을 잡으면서 홈팀인 한국이 이겨야 된다라고 배당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못 이기면 한국은 바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요르단의 승리 배당이 7.5 배당이나 나오면서 이 경기는 한국이 쉽게 잡아줘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B조에서 1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요르단은 2위로 승점 12점으로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3위인 이라크가 팔레스타인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에서 한국이 요르단에게 패배한다면 일단은 조 1위 자리를 뺏길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 직행으로 월드컵에 가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요르단과 역대 전적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난 원정 경기에서는 2대 0으로 승리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손흥민 선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재성, 이강인, 황희찬, 주민규 선발로 나와서 이겼던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크로스가 잘 올라와서 이재성의 헤더로 1대 0으로 앞서간 한국이었고, 그리고 추가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후반 교체 투입된 오영규 선수가 미친 발놀림을 보여주면서 박스 안에서 그대로 때려준 공이 그대로 골이 되어 버리면서 2대 0으로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이재성과 오영규의 해조 플레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때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위기의 한국이 이번 경기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한국은 조현우 키퍼, 이태석, 권경원, 조유민, 설영우 뽀백, 박용우, 황인범, 그리고 황희찬, 이재성, 이동경, 손흥민의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아마 두 선수 포지션이 시프트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해조 축구의 대명사 홍명보 감독이 이번 빡센 요르단을 홈에서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비장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일단 한국과 경기에 자신 있다, 승리하겠다 말했던 요르단 감독이 초반부터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요르단의 밀집 수비를 부술 수 있다, 나는 감독이다, 그런 거 해봤다 라고 자신 만만하게 인터뷰했던 홍명보 감독은 초반부터 긴장하고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었고요. 전반전에 일단 요르단은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일단 한국의 공격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일단 한국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제 한국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요르단은 이렇게 단단하게 수비를 준비한 모습을 초반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이렇게 단단하게 요르단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자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공을 받아서 슈팅을 때렸는데, 일단 초반 선수들의 능력치에 기대는 홍명보 감독의 해조 축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한국의 선제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처럼 미친 코너킥을 뿌려주었습니다. 요렇게 엄청나게 바나나킥처럼 휘어지는 코너킥에 요르단 수비는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받아서 이재성 선수가 왼발로 맞추면서 골대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전반 5분 만에 1대 0으로 앞서가는 한국이었는데, 와, 일단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엄청나게 뛰어난 코너킥 능력과 최근에 폼이 올라와서 그걸 받아먹는 이재성 선수 해줘, 손흥민 해줘, 이재성 해줘 축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을 모아서 더 열심히 하자, 방심하지 말자 라고 카리스마 있게 선수단을 모아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노린 또 해조 축구가 들어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의 첫 터치가 살짝 길면서 일단 골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10분에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에 의존한 손흥민 코너킥 해조가 들어갔고, 이것을 센터백 조유민이 헤더로 맞춰봤지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 코너킥 능력에 의지하는 한국 대표팀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분 손흥민 선수를 의존하는 홍명보 감독의 흥미나 해조 전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후방에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갔는데 아까 한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 수비는 알고 있었고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홍명보 감독의 해조 축구는 읽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7분에도 손흥민 선수를 겨냥한 흥민아 해줘! 라는 홍명보 감독의 해줘 축구가 들어갔는데, 이 공은 이제 상대 수비수가 이제 정확히 걷어내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바운드가 되면서 일단 슈팅 때릴 수가 없는 각도로 흘러가고 말았는데, 이렇게 그냥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투입하고 해줘 축구를 하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이 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요르단은 30분에 박스 밖에서 슈팅을 때린 것을 조현우 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근데 그 튀어나온 세컨드볼을 요르단의 알 마드리 선수가 이렇게 가마찬 곳이 한국 축구 선수 맞고 들어가 버리면서 30분에 1대1 동점이 된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골 장면에서 박용우가 한번 벗겨지고 나서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그 장면 때문에 골을 실점했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선수 기용도 감독 탓이라고 할 수 있었죠. 박용우를 선발로 쓴 홍명보 감독의 해조 축구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해조의 장면이 나왔는데, 날카로운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나왔고 이번에도 한국 선수가 받아 먹었지만 떠버리면서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요르단은 초반에 얘네들이 코너킥으로 나오지 않겠지? 라고 아예 생각을 못하다가 한 골 먹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계속 코너킥으로 손흥민 해줘를 보여주자 이제 더 이상 실점하지 않는 요르단의 수비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또 해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운드된 공이 손흥민 선수에게 갔고요. 손흥민은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황희찬은 이제 슈팅한다는 것이 키퍼에게 막혀버렸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만들었고 황희찬 선수에게 의존하는 홍명보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황희찬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서 망했습니다. 이런 선수를 그냥 유로파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하튼 홍명보 감독의 해조 축구는 5분 코너킥으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만 통했지 그 다음부터는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썩은 표정에 긴장한 듯한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은 1대1로 끝이 났는데, 한국이 공격 모멘텀을 보면 경기 대부분 동안 많은 공을 잡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공격 모멘텀을 보면 계속 공격을 했던 한국이었지만 슈팅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슈팅 9개, 유효슈팅 3개, 그리고 요르단은 슈팅 7개, 유효슈팅 3개가 나왔는데, 결국 요르단이 선수비 후 역습을 하면서 실리 축구를 했다.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의 선수비 후 역습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것에 비해서 많은 슈팅을 허용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없었다. 그냥 해조 축구를 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전반전에 어이가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양민혁을 투입한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조 축구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투입한 양민혁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면서 민혁아 해줘 전술을 쓰는 홍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코너킥에서 이재성을 겨냥한 킥을 넣어주었는데, 전반에 한 번 당했던 요르단은 이재성에게 마크를 붙이면서 위험 지역에서 먼저 점프를 뛰면서 더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7분 왼쪽에 황희찬에게 롱패스를 넣어주면서 해조 축구를 구사해봤지만 또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흥민아 코너킥, 최전방에서 해줘, 황희찬에게는 왼쪽에서 해줘, 후반 투입된 양민혁에게는 오른쪽에서 해줘 전술을 구사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한국이었지만 무승부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밀집 수비 뚫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홍명보 감독이 경기 후에 뭐라고 말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